축대는 되게 의미심장한 건데 제가 그 당시 부암동이 초기에 사진을 한번 어떻게 구해봤더니 딴 데 다 벌판인데 이 집과 옆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동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터줏대감 같은 거였고 또 이 집에 살던 사람이 그때 집을 지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할머니가 조기에 요만한 집이 있었는데 머리가 큰 할머니가 늘 앉아 계셨었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그 조건, 이 터 높이, 그다음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오래 지속한 삶,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이렇게 저한테 다가왔었습니다. 사실 그 이분들이 저에게 첫 번으로 맡겨주신 그 집으로부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집은 요 인근에 있는데 그게 이제 이들과의 처음 만남이었는데 그 동네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선 대로죠. 그러니까 점점점 거기가 번잡해지고 이 부암동이 되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이제 동네가 약간은 좀 어수선해지고 좋게 말하면 활기가 좀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시호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우리가 이제 쓸 만큼 썼구나라는 상태가 어느덧 와서 저에게 새로운 집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시작하셨죠. 그러다가 그 얘기를 시작하고서 꽤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땅을 알아보게 된 거고 동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샅샅이 훑었죠. 그러니까 터에 대한 그런 정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몸에 대해서. 딱 보면 저거 좋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게 있는데 대번에 여기를 탁 찍었죠. 더 이상은 없었어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 하나 흠은 집이 60년이 된 거, 그다음에 축대가 높다는 게 흠이 되거나 매력이 될 수 있는데 난 당신들이 높은 축대 위에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 이거를 너무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거대하고 그 존엄을 느낄 만한 그 터로 진입하려면 계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상상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은 땅인데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믿음인지 뭔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축대가 낮은 곳은 3.5m. 그러니까 축대 앞에 도로가 있는데 또 이 낮은 곳은 한 5m 정도 축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축대까지가 거리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아주 고개를 이렇게 들고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그런 거였는데 위압감은 아니었고 굉장히 거칠었지만 친근한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구입을 하고서 이 집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하다가 신축을 한번 생각해 봤죠. 왜냐하면 집이 한 60년 되니까 새로운 충격이나 증축이나 할 경우에 유지되는 거는 좀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노후화됐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모색을 했는데 나중에 안 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경계 말하자면 축대, 뒷집과의 담, 옆집과의 벽 이런 보이는 그 경계들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경계가 아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한다라면 그 균형을 깨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게 됐습니다. 축대를 본다면 실용적 대상으로 아마도 주차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이 집의 주인이 축대를 갖다 훼손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축대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고 이 땅의 인상을 그대로 간직한 요소로서 이제 붙박이가 돼버린 거죠. 이 축대는. 근데 이 집이 전체가 땅이 한 상당히 큰 땅인데 앞쪽이 축대라면은 집이 뒤로 갔어요. 앞에 있는 그 여유 그 마당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뒤로 가는 게 맞았을 것 같고. 근데 앞쪽은 사실은 이게 북쪽이거든요. 말하자면 북사면의 땅입니다, 이게. 앞에 터가 이 길이가 있다 보니까 저 집을 넘어온 햇볕이 마당을 집의 그림자가 아니라 밝은 마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북쪽이라는 핸디캡이 여기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집이 이제 뒤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뒤는 산을 깎은 거니까 집을 만약에 앞에 있는 땅보다 이렇게 동일하게 맞추려면은 산을 깎아내는 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레벨에다 앉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은 여기 보이는 이 정원이라고 하는 이 레벨과 집이 만들어진 그 토대 1층의 레벨이 1m 20이란 정도의 그 단차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전 1m 20이라고 하는 높이가 마당을 이렇게 실용적 대상으로 삼는 데 있어서 일종의 방해가 되게 있구나. 신발을 신고 거기 있는 몇 개의 그런 단차가 몇 개가 있는 화단을 거쳐서 내려온 그 의식적 절차가 뭔가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방에 들어가면은 꽤 아늑했지만 이 거실 큰 공간에 와가지고는 이게 천정고가 되게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 남쪽에서 들어온 햇볕이 안에 거실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굉장히 어두운 문제가 생겼었어요. 단차 1m 20을 갖다 만약에 없애고서 그 없앤 게 이 거실의 부분까지 똑같이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있는 답답함으로 느껴지는 2.3m의 천정고는 1.2m가 더 커져가지고 그만큼 높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단차에 대한 그 비실용성, 그 다음에 의식적 그 높낮이에 대한 그 부자연스러움들이 안에 있는 높이에 대한 답답함과 함께 연결되면서 두 가지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공통 해법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파면은 공사가 커지고 그 다음에 기초가 다 드러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해결했던 건 뭐냐면은 낮게 느껴질 수 있는 곳, 말하자면 거실이라는 곳이 이 마당과 이렇게 연결된 인접한 공간이니까 메인 공간과 이 마당을 중개하는 여러 가지의 그 단차가 있는 레벨을 만들어서 파여진 거실이 아니라 마당으로 나가는 거실이구나. 사실 옛날 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보물처럼 뭐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뜯었더니 어마어마한 천장이 나와 버렸죠. 땅도 파졌어요. 그때 이 공간의 크기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보너스처럼 천정이 드러났는데 가시적인 천정의 설정된 거리가 확 이완이 돼가지고 1.2 플러스 1.8이라는 게 또 생긴 거죠. 실제로 남쪽에서 있는 벽과 북쪽에 있는 벽은 한 6.3m 정도 되다 보니까 암만 창이 커도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그럼 거실을 어떻게 하면 밝게 할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그 트러스가 노출되면서 트러스의 끝 지점이 용마루가 왔고 그 박공의 그 상단이었는데 그 상단이 집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으로 혹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만약에 저기에 빛이 들어온다면 이 집을 횡단하는 그 선이 지붕의 끄트머리 박공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한 라인이 되겠구나. 건축적으로 말하면 이제 천창이 되겠죠.
이 집에는 그 눈에 띄는 두 가지의 그 요소가 외부 공간에 있는데, 하나는 등대라고 부르는 그 조명 탑입니다. 이 탑은 예전 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집의 어떤 상징이나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에 이제 그 저 탑은 기능적으로 본다면 안에 마당을 밝히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해걸음이면 자동으로 여기 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아, 우리 엄마가 계시는구나, 아니면 딸이 들어왔네 라는 하나의 사인을 서로가 이렇게 교신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쓰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정자에 있는데, 저 정자도 예전에 있었던 집입니다. 정자의 위치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 예전 주인이 쓰던 정자의 그 위치였고, 또 하나는 저 엄청스러운 저 은행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속된 원두막 같은 느낌을 갖기 위한 하나의 요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이 천정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능을 본다면은 외부 공간에 이렇게 조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옛집에 있었던 어떤 기억을 그 회고하거나 되살릴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집을 고치는 것 같다 돈을 아끼겠다고 좀 싸게 할 요량으로 집을 고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좋은 선택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매우 비경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집을 수리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옛날 집의 멋, 오래된 거는 아름답다, 그런 거는 있지 않아요.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집수리는 언제나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느 때가 집을 수리하는 게 좋으냐 말한다면은, 그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약속이거나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거나 기억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싶을 때 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기억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들이니까 이럴 때도 좋고요. 또 하나는 그 신축이 불가능할 때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처럼 토지가 불일치해서 신축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좋으냐면, 그 옛날 집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건축법상 그 훨씬 그 넉넉한 그런 법의 기준을 그 적용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어진 집들은 집이 크거나 훨씬 여유가 있어서 지금 그 집을 부시고서 지으면은 비경제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 당연히 이제 고치기만 하면은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 그 막다른 골목을 가지고 집을 질 수 없다거나, 아니면 자재에 대한 반입들이 굉장히 어렵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점점 경제성이 없어질 때, 이럴 때만큼은 집수리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수리하는 의미를 말할 수도 있지만, 수리를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집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 유지하면서도 어떤 새로운 쓸모를 가질 수 있거나 새로운 쓸모가 있는 것과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깊이 찾는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집에 대한 그 집의 존엄을 갖다 사실로 만드는 그 구체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이나 건축가들이 있는 역할은 바로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발굴하거나 가치를 느끼는 것들은 건축가들마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등장된 여러 가지 정의 말고서도 잠복되거나 거기 존재하고 있는 그 누적된 의미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그것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